고령 신실한 단설 잡고 종친회를 찾았다. 수년간 신윤복을 추적해온 제야 사학자 이양재 씨. 그가 고령 신씨 족보에서 발견한 것은 신윤복의 팔대조라는 신공섭의 이름뿐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족보 어디에서도 신윤복과 그의 직계 오대손의 이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신윤복은 서울 출신의 후손이었다. 적서의 구분이 엄격했던 고령 신씨 족보. 그의 가계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현재 종친회는 신윤복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명상과는 달리 역사 속에 남겨진 그의 자취가 너무도 초라하다고 했다. 규장각에서 나온 서류 가지고 우리 옛날 족보에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었죠. 야중에서 알았고 거기에 근거에 작과에 기록이 돼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건 뭐 궁중 문서에 기록된 거니까 틀림없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다섯째 아드님이 됩니다. 그 직계손이. 가게에서 밝혀진 신윤복의 아버지의 이름이 놀랍게도 화원의 기록에서 발견됐다. 신한평. 그는 당대 최고의 화원들만이 그릴 수 있는 어진, 즉 임금의 얼굴을 3번이나 그린 국가 소속의 화원이었던 것이다. 국립박물관엔 신윤복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아버지 신한평의 그림 한 점이 남아있다. 열심히 젖을 빨고 있는 막내 동생, 남동생 신윤수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이가 보입니다. 누이는 이제 좀 막내 동생보다는 나이가 있어서 혼자 놀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신윤복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은 못마땅한 표정, 막내한테 사랑을 뺏긴 듯한 그런 모습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를 끕니다. 아마 신윤복 일가의 그 모습이라고 봐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뜻밖의 기록이 발견됐다. 1200권의 내각일력, 즉 규장각 일지는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의 불운한 말년을 기록하고 있었다. 신한평, 이중현 등은 모두 이 불성향지 별치에 응화, 모양도 되지 않는 그 잘못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극이 해연, 해약이 그지없다. 병이 원격 시행, 모두 원격, 멀리 귀양 보내라. 정조의 비판으로 2번에 걸쳐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화원 중 10여 명을 뽑아 임금 직속으로 관리했던 정조. 이른바 자비대령 화원이라 하여 출세가 보장되는 산골 집단이었다. 선대왕인 영조부터 수십 년간 어진을 그린 대화원 신한평 또한 자비대령 화원에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신한평의 장식성이 강한 풍속화는 정조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정조는 사대부의 그림인 이인문의 문인화풍을 우대했다. 3등을 했습니다. 이인문은 역시 성적이 낮아요. 그런데 입계라고 정조가 다시 평가한 거는 이인문을 다시 수석으로 평가를 하고 신한평은 이인문을 다시 수석으로 평가를 하고 신한평은 맨 끝에 개서, 갱이라는 건 다시 그려내라는 겁니다. 시험 그림을. 당시 왕에 의해서 그렇게 그 좌지우지됐네요. 그림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대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정조가 규장각을 만들고 거기에 자비대령 화원 제도를 만들어서 당대 최고급의 화원화가 10명을 시험으로 선발해서 직접 관장하면서 화원들이 국왕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받게 됩니다. 신윤복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근역 서화징은 당시 신윤복이 아버지와 같은 도화서 화원이었을 가능성을 전해준다. 수화동인데
도화서가 이 안에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당시 도화서는 지금의 중구 수화동에 있었다. 기록이 사실이라면 신윤복 또한 이곳에서 도화서 화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10년 이상의 혹독한 견습을 거쳐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도화서 화원직. 도화서의 일은 예술이 아닌 단순 기술에 가까웠다. 궁궐의 행사와 지도 제작, 선 하나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젊은 시절 신윤복은 어떤 화가였을까? 신윤복이 남긴 그림은 우선 화가로서의 그의 성장 과정을 엿보게 한다. 그의 초기 그림엔 아버지 신한평의 영향이 배어 있다. 신한평의 경우는 얼굴의 묘사나 몸의 묘사보다는 주로 채색에 참여한 동참 화사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회원에게서 나타나는 그 원색적인 그리고 색사용의 그 완숙함은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초기 화원 시절을 통해서 김홍도를 공부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지금 2805년에 그린 그림에는 배경에 비워놨어요. 배경을요. 아버지로부터 섬세한 선과 채색법을 터득한 신윤복은 이후 당대 최고의 화원인 김홍도를 탐구한다. 배경을 생략한 과감한 구도, 그림에 힘을 주는 기법이었다. 마침내 완성된 희원의 화풍. 배부 미술학의 틀을 이용해 화원 신윤복의 개인적인 풍물을 분석해봤다.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리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오른쪽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지가 굳거나 뭐 사고력이 깊거나 그렇기보다는 느낌을 중시하는 이런 감각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의 특징은 대개 묘사된 주된 인물보다 이렇게 배경을 넓게 그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견된 청구 화사의 기록은 감성적이고 예민했던 신윤복의 젊은 시절을 묘사한다.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냈던 그는 방황하는 젊은 예술인이었다. 회원 신윤복은 대를 이은 화원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는 당대 화원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을 방황하면서 보낸 그의 예술가적인 기질은 그의 자유분방한 그림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윤복은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그림만이 남아서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 후대 미술가들은 그의 그림에서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그리지 않은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그린 그림, 이른바 여속화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진경산수화와 더불어서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배경일 뿐이거나 또는 억척스럽게 일하는